많은 분들이 어떻게 빈스윙 하냐면 멀리 가야 돼. 그리고 엄청 힘을 많이 주고 덤비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민영 골프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코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지금 리베라 CC로 정해놨고요. 파포홀이에요. 좀 짧은 약간의 내리막을 갖고 있는 파포홀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필드 나가면 굉장한 긴장감 때문에 짧은 홀이든 뭐 긴 홀이든 상당히 멀리 보면서 스윙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 앞에도 보면 이제 해저드가 있는데, 어, 해저드를 의식하면 또 해저드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코치들은 저 해저드보다는 해저드 너머에 내가 공이 떨어질 지점을 보는데, 사실 이 앞에 있는 해저드는 130m만 넘게 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13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해저드를 의식하면 그 방향으로 공을 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너머로 가는데 1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150m만 치자 이런 생각하고 가볍게 그냥 밀어서 쳐볼게요. 네, 제가 지금 150m만 쳐야지 이러고 쳤는데, 최대한 부드럽게 친 덕에 이 정도 가지고도 195m 정도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195m 정도 날아가서 남은 거리가 지금 한 오르막 포함해서 70m 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70m 거리를 저는 48도 어프로치 웨지를 가져왔고요. 이 웨지를 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하프 스윙 정도로 이렇게 피치샷을 만들어서 목표 방향으로 좀 밀어쳐 볼 생각이에요. 네, 약 한 6m 정도 남았고요. 뭐 필드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보면 지금 라이 자체가 이 홀컵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S라인인데, 앞뒤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런 S라인은 거리에 대한 느낌만 생각해서 직선으로 밀어쳐야겠다라고 생각해줘도 충분히 홀에 이렇게 인접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드라이버를 막 이렇게 뭐 엄청 멀리 치지 않고 그냥 200 정도 선으로 가볍게 쳐도 버디펫에 이렇게 팔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해서 이게 첫 홀부터 플레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은 파5인데 약 한 500m 정도 되는 파5 홀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페어웨이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제가 치는 구질에 맞춰서 저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돌아 들어오는 드로우 구질을 컨트롤 할 거예요. 네, 제가 친 공이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돌아 들어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실제 제가 지금 한 250m 정도 나갔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제가 이제 드로우 커브가 한 3, 40m 정도 걸리다 보니까 뭐 페어웨이 오른쪽 끝에라든지 아니면 남의 홀로 공이 날아가다가 돌아 들어오는 이런 샷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은 관광볼이다, 뭐 남의 홀 구경 잘하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 이 느낌 때문에 거의 드라이버 오비가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컨을 칠 건데, 예, 저는 3번 우드를 잡았어요. 3번 우드를 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빈스윙 하냐면 멀리 가야 돼. 그리고 엄청 힘을 많이 주고 덤비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3번 우드든 유틸리티든 이렇게 임팩에만 집중해서 약간의 컷오프로 3쿼터 스윙 하듯이 우드를 쳐볼 거예요.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어도 충분히 그냥 거리를 해결해 주게 돼요.
뭐 아무래도 스크린에서 굴러가는 롤거리 측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가지 않았어도 그린에 올라갈 정도는 아니어도 거리에 대한 문제만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컨택만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리는 약 한 90m가 조금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칭을 잡아요. 뭐 심지어는 9번을 잡아서 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사용하는 클럽들이 한 80에서 100m 사이가 보통 머슬 디자인처럼 돼 있는 웨지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언하고 비슷하게 생긴 피칭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클럽 두 개가 이 헤드 페이스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이렇게 머슬백 형태고, 하나는 일반적인 아이언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머슬백처럼 이렇게 샤프하고 납작한 그런 형태의 웨지로 강하게 치면 가끔 이런 경험들이 생겨요. 뽕 떴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짧게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오히려 그럴 때는 피칭이나 9번을 가지고 수리커처 스윙하듯이 치시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핀을 공략하는 게 수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약간 제가 그냥 강하게 쳐서 이런 느낌의 컨택을 줘도 괜찮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100m 정도까지 그냥 보내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컨디션이 핀오버는 했지만 또 버디 찬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핀오버가 되면 이제 가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대부분의 핀 뒤로 넘어간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리막 펫은 거리에 대한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내리막 펫을 할 때는 홀컵을 보는 것보다는 홀컵에서 뭐 한 1m 내지는 2m 정도 앞에까지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퍼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내리막이라 굳이 무리하지 않아서 최대한 붙이는 정도로만 스트로크를 했어요. 자, 이렇게 쳐도 결국엔 투퍼 하니까 또 팔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 한 두 홀 정도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시켜서 플레이하시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거든요. 실제 필드에서 중요한 건 자세라기보다는 그 상황마다 더 집중해서 현재 샷에서 가장 베스트한 부분에 대한 코스 매니지먼트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다들 너무 자세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수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반드시 자세를 교정하는 것보다는 코스 매니지먼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플레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